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 디버깅 부분에서도 서버에 해당하는 부분의 디버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보드에 대한 디버깅을 배웠고요. 그래서 순서는 전원, 와이파이, 센서, HTTP 순서다.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에 활용하는 방법과 AI 에러를 통해서 진단 프롬프트 패턴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서버에서 요청이 도달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실제 에러 디버깅을 할 거고요. 흔한 에러 메시지에 대한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어떻게 디버깅하는지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서버가 실행됐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우리가 터미널을 통해서 실행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청이 서버에 도달했는가 확인하는 거고요. 라우트 상단에 콘솔 로그를 추가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요청 바디 내용이 맞는가 부분이고 REQ 바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거고 응답이 올바르게 갔는가는 여기서 리스폰스 값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는가는 캐치를 통해서 우리가 트라이 캐치문의 블록 로그를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실 때 모든 단계를 로그로 찍어가며 어디서 끊기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웨어 로그 추가 부분입니다. 여기서 미들웨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요청을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하나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앱 유즈에 해당하는 부분 REQRS next를 추가해서 그 다음에 ti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와서 어떤 시간에 어떤 에러가 났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next에 해당하는 부분을 호출해야 다음 미들웨어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추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력 예시로는 이렇게 시간 찍히고 여기서 요청의 단계 REST API 형태가 먼저 찍히고 각 라우터의 부분이 찍히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드로부터 요청이 올 때와 그 다음에 대시보드인 프론트로부터 요청이 올 때마다 로그가 찍히면서 서버가 수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REQ 바디 부분의 디버깅입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를 추가해서 REQ의 바디를 제일 먼저 찍어보고 이렇게 예상과 같이 나왔다면 이제 실제 값이 undefined 그러면은 여기서 제이슨 형식이 누락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여기서 콘텐트 헤더 타입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필드 값도 처리해 볼 수 있고 각각에 해당하는 처리 로직은 아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EQ 바디가 undefined면은 express.json 항상 얘기 드렸죠. 요게 미들웨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이슨 형식으로 받겠다. 그래서 제이슨 파싱이라고 합니다. 제이슨 파싱 미들웨어라고 하고 라우트 전에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라우트 전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REQ 바디가 정상적으로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 한 줄이 없으면 포스트 요청에 대한 본문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유즈를 통해서 제이슨을 등록을 꼭 라우트 정의 전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흔한 에러 메시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낫이라고 나오고 get 그 다음에 라우터가 나오면 라우터 경로가 없기 때문에 스펠링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디가 나오게 되면은 미들웨어 누락이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어드레스라고 나오면 포트가 중복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종료 또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퍼런스 에러라고 나오면 변수 선언의 누락이기 때문에 선언 위치 꼭 확인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텍스 에러는 제이슨 파싱의 실패 부분이고 보드 제이슨의 형식이 꼭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 핸들링에 대한 미들웨어 부분이고요. 여기서 모든 라우터 아래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4개가 에러 핸들러의 시그니처이고요. 익스프레스는 이 형태를 에러 핸들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를 넣고 콘솔 에러와 그 다음에 여기서 RES 스테이터스를 넣어주셔야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실습해 보셔야겠죠. AI 프롬프트 부분이고 AI 에러 진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Node.js 익스프레스 전문가라고 주고 서버 에러,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 실제로 주고 관련 코드 넣고요. 그 다음에 요청에 대한 예시, 어떻게 요청했는지 넣고 원인과 수정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그 레벨 구분 패턴입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만 상세 로그가 나올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해서 env, 노드 env를 추가해서 여기서 프로덕션인지 확인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살펴보면은 포스트 요청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요청을 할 때 is dev인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is dev가 맞다면 바디값 수신하고 그 다음에 is dev가 처리 로직에 통해서 동작을 한다 그러면 저장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는 많이 찍고 배포할 때는 중요한 것만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백엔드를 구성하실 때는 이제 여기서 디버깅 로그라고 해서 레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레벨마다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3단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마다 여러분들이 하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남기고 이제 미들에 이제 요청에 해당하는 2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잘 안 남기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라우터 시점에 진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Q 바디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온지 확인하고 익스프레스 제이슨은 미들웨어 등록을 필수적으로 한 다음에 라우트 전에 꼭 여기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에러 핸들러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등록해 주시고 AI에게 에러 메시지 플러스 그 다음에 관련 코드 그 다음에 컬 요청과 같이 한번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에러 디버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프론트 쪽 디버깅이고요. 이제 브라우저에 있는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 사용하고 뷰 반응형 데이터 확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